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가운데 중요한 내용 몇 가지 들으셨습니다. 370일 만에 열린 기자회견인 만큼 2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죠. 자, 오늘 김종대의 뉴스업은 이번 기자회견 내용을 특정 인물의 시점에서,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늘 법원 판결이 있었죠. 두 분 유전에 방송에서 내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누가 이겼는지 벌써 여기서 다 판별이 나보네요. 그저 저는 김민하 평론가가 거는 반대로 그때 김민하 평론가 빙하께서 집행유예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셨는데 네. 반대로 가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 실형이 나올 거다라고 걸었더니 진짜로 뭐가 나왔습니다. 글쎄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더니 이번엔 거꾸로 가시네. 아니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서 뉴스 화사님 따라서 견해를 바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실형이 나온다. 낙장 불입. 네. 예, 아니 견해를 예. 진짜 바꿨습니다. 네. 예. 하여간 진실은 지난 방송이 다 홈페이지에 떠 있기 때문에 청취자들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좀 분노도 하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네. 아니 첫째로 아무튼 재벌 봐주기 판결로 기결되지 않은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또 뭐 형량이 줄고 뭐 이런 건 또 봐주기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좀 그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이럴 거면 준법 감시는 왜 하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상념이 들면서 내기가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예, 저도 혼란스러운데요. 자, 그래서 오늘 2부의 인터뷰 시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년 6개월 실형에 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순탁 회계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순서 진행해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아마 지금쯤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이 이 뉴스를 취급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은 약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특정인의 시점에서 이걸 한번 보자. 네. 이 기자회견을 윤달리 마음 졸여 들었을 법한 그런 분들의 입장을 한번 준비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보는 겁니다. 네. 자, 먼저 화산이 준비하셨는데 누구 시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 총장입니다. 그거 계속 하는 예. 거예요 그거? 예. 아이고 이제 그만 들을 법도 한데 또 나오네. 예. 그 얘기해 보세요. 윤 총장은 어떻게 봤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대통령께서 저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예.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서야 하는가. 예. 이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지키라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예. 제 말 맞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메신저 누굽니까? 그것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적절한 메신저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점점 더 궁금해지네. 그 말도 언젠가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고요. 근데 네. 한 가지 조금 이것은 무슨 뜻일까 싶은 것은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예. 이것은 내가 상관이다. 이런 뜻을 또 대통령이 저에게 암시를 하시진 않았을까. 아, 그래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앞으로 도와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자꾸 속색이지 말고. 대통령보다는 국민에게 예. 도움이 되는 검찰이 되면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그렇군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자, 뭐 준비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들으시겠습니다. 월성 원전에 대한 그 지금의 그 감사는 이 공익 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도 결국 윤 총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에요. 제가 이걸 듣고 참 최재형 감사원장이 부럽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럽습니까? 거기는 위에 괴롭히는 장관도 없고 네. 그냥 감사하다가 네. 대통령이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감사원 말씀이세요? 감사 냄새가 납니다. 냄새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입니다. 냄새가 나요. 왜 냄새를 또 자꾸 냄새가 납니까 호소하십니까? 거기서? 아이고. 그리고 이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예. 검찰 수사도 이첩된 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대통령 말씀을 민주당이라든지 법무부에서 그대로 따를 것인가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아, 아니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오늘 상당히 기쁘신 날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조금 늦었지만은 많은 걸 털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퇴하세요. 아니, 박수 칠 때 떠나는 이제 겁니까? 그 얘기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지금 윤 총장님 말씀이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의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많은 갈등, 또 검경 관계라든가 수사 관행, 뭐 문화 이런 거 법무부 장관하고 그렇게 많이 갈등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건 뭐 다 이제는 정리가 된 겁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근데 굉장히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약간은 억울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 장관만 나무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그럼 갈등을 원래는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 예. 요새 민주당에서 시즌2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 시즌 2가 왜 걱정이 돼요? 시즌2 1에서 어떻게 제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아, 시즌2에서 같이 잘 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 연장이 될까봐 겁이 납니다. 그 당할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버티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입니다. 아, 별걸 다 걱정하시네. 아유, 이제는 이 국가를 걱정하세요. 저러다 정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퇴임 후에 생각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노골적인 정치 아이고. 행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대통령께서도 윤 총장이 정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정치할 예, 것으로 예, 안 예. 보는데 왜 배신합니까? 대통령을 정치를 지금 해가지고. 그 정치 안 한다는 말도 정치 같아 보입니다. 지금 예. 대통령한테 버티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 이야기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자, 빙하가 준비한 시점은 추미애 장관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봤을까? 예. 제가 추미애 장관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래도 해봐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근데 이제 그냥 네. 생각하기에 기분이 좀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묘하겠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쭉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둘 중에 한 사람이 꼭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예. 그리고 징계 청구를 한 게 근거가 없으면 예. 그 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고 예. 그것이 삼권 분립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추미애 장관이 너무 저 잘한 건 또 아닌데 예. 하지만 또 이 모든 게 건강한 민주주의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예.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이상하긴 하다는 것인지 뭐 이게 상당히 이제 헷갈리고 아, 마음이 오늘 제일 복잡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예. 아 이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 뭘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고, 이 좀 정도 얘기에 화나시겠어요. 그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냐 과연 예.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예. 듭니다. 자, 이 사태로 추미애 장관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다. 이런 해석이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미애 장관님?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할지 네, 예. 그건 고민이 상당히 추미애 장관도 깊고 저도 깊고 네, 예. 모든 사람의 고민이 상당히 깊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걸 왜 민하가 고민합니까? 그냥 저도 네, 고민 안 하시지. 합니다. 뭐라고요? 거기서 또 왜 나옵니까? 노골적인 정치 행보를 아이고. 하지 마세요. 예, 예. 일단 이
얻은 것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당 대표 이후에 총선을 이제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에헤. 야인으로 계속 이제 행보를 예. 해가면서 그 다음 정치 스케줄을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뭔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층을 확보해서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해서 여론조사 해보면은 서울시장에 나가냐 물어보든 대선 주자로 나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든 예.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지지는 일정 부분 나오거든요, 숫자가. 예. 그 사실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확실히 이제 득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손해가 있죠. 지지층 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비호감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예. 거의 지금은 그건 참 부담되겠어요. 추미애 장관을 악마화해가지고 예. 거의 모든 이 정권의 문제에 추미애 장관이 배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 얘기들 하고 있어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문제, 그다음에 뭐 변호사 시험을 뭐 확진자한테 그 기회를 안 줬다는 뭐 그런 문제, 법무부에 그렇죠. 법제만 들어가도 다 추미애 장관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이제 지금 상당히 잃은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베스트 시나리오는 예. 지금의 박영선 장관처럼 어허, 장관 가서 서울시장 이렇게 거명되고 그동안 조용히 있었잖아요. 예. 별로 이게 그렇게 베스트라 이거죠. 별로 이렇게 파열음 없이 이렇게 예. 갔어야 되는데 예. 워스트로 왔습니다. 아, 이렇게 워스트로. 강경 행보를 보이더라도 예. 관철시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관철을 못 시키고 창이 부러져 버렸기 때문에 예. 이거 앞으로 뭔가 이게 바둑으로 치면 예. 그 다음 수를 둘 자리가 마땅치가 않다. 마땅치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눈앞이 그렇게 좀 밝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분위기가 묘하게 그러네. 윤석열 총장은 지금 막 밝은 분위기고 추미애 장관은 조금 어두운 분위기로 우리 방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참 장관님이야 어두울 수 있겠지만 예. 저라고 해서 뭐 특별히 밝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일해왔던 예. 대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뭐, 과연 예. 노골적인 정치 행보하는 검찰총장이 예. 어떻게 예.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아니 두 분 신년 벽두부터 또 이래 싸우시면 어떡합니까? 아우 국민들도 이제 피곤해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세요. 알았어. 아 대통령이 다 저기 갈등을 좀 완화하고 좀 통합해서 가라 그러는데 두 분 이렇게 하시면은 거 대통령 말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치 행보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았다니까. 저기 자. 또 한 사람의 다른 시점으로 한번 옮겨가 보죠. 화산 누구 준비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요. 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이 대목에서 귀를 쫑긋 세웠을 것 같습니다. 아하.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듣고 가시죠. 정부의 재난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역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당연히 이재명 지사 반응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100년 만에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거의 뭐 감읍한 수준이네. 네, 세기적이고 네. 세계적인 지도자이시다. 요약할 수가 있겠죠. 야, 이건 오늘 최고의 어떤 거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서 이 지사가 좋아할 만한 대목과 좀 예. 그렇지 않을 대목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지사 입장에서는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의 견제구가 자주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 네.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자신의 뜻과 겹치는 부분을 먼저 부각시켜서 아하. 자신의 행보에 더 뒷받침이 되도록 만들고 아하.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지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는 예. 당 바깥의 지지층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예. 그렇다면은 당 내 지지, 전통적 지지층이라든지 열성 지지층 내의 지지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하고 차이를 벌리기보다는 예. 계속해서 접점이라든지 공통분모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아하. 볼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선별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더 먼저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있고요. 예.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 이른 시기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 지사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할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이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적 재난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 라고 한 거. 그렇다면 경기도지사로서는 자신이 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는 힘이 딸릴 수 있겠지만 예. 본인이 본인 재량으로 경기도에서 재난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은 길이 열렸다.
이 지사로서는 판단할 수 아니 있는 거죠. 그러면 중앙정부 역할이 보이지 않을 때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 역할은 오히려 커진 거 아닙니까? 더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본인이 예전에 작년에 했었던 그런 뭐 10만 원 정도를 보편적으로 예. 전 도민에게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올해도 또 시도될 것이다. 아하. 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오늘 대통령 그 회견에 주목할 내용이 또 뭐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사면 관련된 응, 부분이 응.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관계돼? 네, 이 지사는 사면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꺼내고 난 다음에 네?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부담을 받으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비켜나갔는데 예. 만약에 사면을 한다라고 확정이 된다. 이러면은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요거 잘 피해봤네. 근데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휴 할 수 있는 이 지사의 입장이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찝찝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따가 이낙연 대표 얘기할 때 또 나올 수 있겠는데 예. 이익공유제 관련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거든요. 예.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 아하. 국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사실 이낙연 대표가 다 얘기했던 겁니다. 예.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거리가 좀 있고. 근데 이낙연발 이익공유제하고는 거의 싱크로율이 100%란 말이죠. 아, 그렇다면 요 부분은 또 긴장해야 될 이 대목입니다. 지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 정책적인 뜻이 예. 나보다는 이 대표에게 더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다 말았다 병 주고 약 주고 이러면서 뭐가 뭔지는 좀 그런데 그래도 약간 밝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 줄타기 할 수 워낙 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재난지원금에서 네, 앞이 막힌 것은 아니고 오히려 뚫렸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겠죠. 아 뚫렸다. 이 대목이 중요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역시 이낙연 대표의 시점도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빙하가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시점. 앞서 뭐 이익공유제와 관련된 언급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목은 아, 워낙 또 이 양쪽에서 사실은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서 예. 이게 갑자기 뭐 이익공유제가 뭐 탄력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하. 역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사면 얘기였습니다. 결국 그런 얘기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입장 한마디로 하면 실현당한 기분일 것이다. 실현당한 기분이다. 그렇습니다. 아우 아파라. 왜냐하면 괜찮습니다. 지금 뭐 한 거죠? 네. 이낙연 대표 성대모사를 네, 시도한. 네, 이게 그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면 답변이 문재인 대통령 답변이 나온 이후에 사무실을 나오면서 예.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오후에 5.18 민주묘역에 참배한 뒤에 대통령의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 얘기하지 말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사실 굉장히 이제 타격을 받았다라는 이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 사면론을 먼저 제기를 해서 예. 바람을 잡았던 건데 예.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예.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냥 거두어들인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러네. 국면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반발하는 지지층들에게 예. 봐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어하고 할 것이다. 이제 답변 나오는 걸 봐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이 필요하다고 해야 예. 이낙연 대표가 거봐라 하는 건데 사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 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에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그때 그 얘기 왜 했냐. 이제 할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왜 했습니까? 네. 이러면 또 기분 나빠요. 그렇죠. 우리 막걸리 좋아하시는 이낙연 대표님 또 오늘 저녁에 막걸리 몇 병 시켜놔셔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본인이 이러다가. 가겠다는 건가요? 김종대. 뭐 저도 먹어본 적 있죠. 예. 잘 마셔요. 오늘 전화하시나요? 이낙연 대표한테? 방송합시다. 뭐 네. 지금 저 코로나 이슈에 무슨 자중을 해야지. 시간 되시면 자 그러면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십시다. 그럽시다. 예. 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형식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네. 이런 기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일편단심 치사랑이다. 아하. 이것은 뭐냐? 어쨌든 이것은 대통령에게 뭔가 도움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하. 이것이야말로 일편단심. 예. 그게 아니면 두 번째 끝없는 짝사랑이 계속된다. 예. 이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오늘 완전히 사면 가능성을 닫아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언젠가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에 가까운 얘기였으니까 아하. 그 언젠가가 오면 예. 이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내 뜻을 알아줄 것이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람. 그렇죠. 네, 나는 기다립니다. 네, 이게 예. 끝없는 짝사랑에 해당할 것이고 예.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파국적인 빗나간 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가슴 아프네. 실현당한 사람의 예. 태도. 예.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봐라. 예. 나를 이렇게 시련에 아픔에 빠뜨리다니 예.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인데 예. 아무튼 앞에 놓인 정치 일정을 어쨌든 좋게 끝내는 게 이낙연 대표한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예.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정치 일정 재보선 준비예요. 예, 재보선 준비. 거기가 재보선- 승부처다. 재보선 준비를 이제 예. 분위기 좋게 하고 예. 실제 재보선 결과가 좋게 나오면 예. 이낙연 대표로서는 이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마련되는 부활. 것인데 예. 그렇게 어우, 갈 뭐 것이냐. 사랑이 나오고 네. 부활이 나오고 뭔 연속곡 같아요. 네, 이낙연의 생로병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 이게. 그렇군요. 네. 예. 아주 그 저기 뭔가 그 아주 감성적 해석을 참 탁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예, 저는 오늘 쏙쏙 들어와요. 아 그래요? 예, 사랑과 부활이 나오고 야. 그죠? 멋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예. 그런 평가는 해준 적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예. 자, 또한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빙하 누구 관점입니까? 이것은 이제 그 입양 가정 뭐 이런 취지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먼저 입양가죠. 네, 이 문제가 된 발언이 예. 있어요. 이걸 예.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죠.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문제의 이 발언 오늘 하루 종일 좀 오게티라고나 할까요? 가장 사람들 가슴에 조금 아프게 한 그런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실수일까요? 근데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됩니까? 이 대목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예. 이 앞에 이제 좀 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대목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 이 질문 자체는 이제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걸 예. 이제 물어본 건데 예.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아동을 이제 가정하고 분리시켰을 경우에 임시보호시설에 가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런 얘기들은 취지라면 이해할 만하죠. 그렇죠. 지지하죠. 이런 답변들이 이제 모범 답안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좋은 점이었는데 바로 지금 들으신 이 부분에서 예. 입양 가정에 관한 어떤 발언으로 듣기에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거죠. 그 문제 대목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이런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파양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지만 될 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결정 이런 게 따로 있어야 이제 가능한 문제인데 예. 마치 이제 쉽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오늘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점검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네. 예. 그 취소한다든지 하고 바꾼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바꾼다. 취소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입양을 맡는 기관에서 보고 예. 여기는 자격이 안 되겠다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바꾼다든지 이것은 좀 해석이 안 된다. 예, 예, 또 그걸- 다른 상처도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논란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그 말들도 또 입양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들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사람이다라면서 예. 입양아가 이제 무슨 쇼핑을 하는 거냐, 반품, 교환, 환불의 대상이냐, 뭐 이렇게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주장을 했고 예.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도 물론이고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마찬가지의 비유를 막 했습니다. 쇼핑몰 무슨 뭐 상품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비유 자체가 예. 오히려 더 상처를 키우는 발언이 될 것이고 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비판을 하고 싶으면 사실 합리적 수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화제가 될 것을 노리고 이런 어휘를 막 동원해서 하는 것이 예. 저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좀 저 자신에게도 상처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굳이 비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네. 비유, 예, 그러지 않아도 좀 가슴 아픈데, 이거는 하루 종일 좀 우울한 뉴스입니다. 자, 다른 어떤 관점으로 옮겨가 보죠. 이번에도 빙하가 준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무주택자와 관련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부분의 이제 얘기인데 예. 이것도 이제 뭐 들어볼 말이 있어야 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부동산 투기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어떤 반응일까요? 일단 무주택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무주택자도 무주택자 나름입니다. 제가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무주택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첫째는 서울 중심부에 전세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살고 있는데 다소 무리를 해서 좀 빚을 많이 내면 그래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계층의 무주택자가 있어요.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 중에 이제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한다 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물량이 더 풀리면 이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걸 가늠하면서 기대할 수도 있고 예. 또는 아이 뭐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예. 이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이 뭐 제대로 된 적이 있겠어 뭐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지금 월세를 살면서 예. 평생 이거 내 집 마련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계층입니다. 집값이 가슴 아픈 계층이네.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예. 이게 무슨 뭐 몇백만 원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당장 뭐 몇 억씩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게 집인데 이런 예. 분들은 아마 오늘 얘기가 다 남의 얘기 같았을 것이고 예. 만약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임대 수요를 그러면 충족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뭐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공임대를 많이 만든다 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로 지금 무주택자들 중에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 이게 임대 수요가 충족이 될까? 뭐 이런 의문은 좀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느 쪽에 속해요? 희망이 있는 저는 쪽이에요, 없는 쪽이에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화사는 어느 쪽입니까? 노코멘트 하겠슈. 아, 왜 이럽니까? 투룸 부자니까 네. 예. 너무 또 비교되니까 네. 어제 조금 희망이 없는 듯한 표정들이세요. 저 시사평론가 네. 좋은 직업입니다. 용기 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투룸프입니다. 투룸프. 한국의 부동산 재벌 투룸프. 예,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죠? 네, 예. 네, 황당합니다. 네. 예. 자,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좀 변화된 인식으로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정리가 어느 정도 사실은 투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기존에 이제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는 거에 이제 역점을 뒀지만 예. 지금 중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것은 이제 수요를 못 맞췄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초기에 하던 것과는 다른 이제 맥락으로 지금은 좀 전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저금리, 시중 유동성 증가, 세대수의 급격한 증가 이런 원인을 꼽았는데 예. 사실 이것도 지금 상황을 다 설명해주는 그런 요인들은 또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그 점에서는 이제 좀 뭐랄까요 반론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하. 그다음에 지금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공급론으로 온 건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엄밀히 따지면 공급론이 또 만사형통은 아닌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투기 억제책을 같이 이제 부과해서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 예. 사실은 투기 억제책과 공급론 두 가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뭐 이런 이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더 많이 변화해야 되는 시점인데 예. 그렇게까지는 오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발언들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한 30초 남았는데 두 네.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총평 몇 점 주시겠습니까? 화산부터. 아, 저는 C+. C 플러스. 아, 네. 몇 점이냐고 물었는데 영어로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상관없어요. 우린 다 이해하니까. 네, 저는 100점 만점에 60점. 왜냐하면 60점. 둘다 문재인 비슷하네? 대통령의 인식대로 하면 우리 사회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주 일부분에 제외하면. 근데 그런 사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두 분의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점수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으셨어요. 대신에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